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모의고사 부동산 공법을 해설하게 될 이동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모의고사 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좀 이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차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2차까지는 아직까지 점수가 좀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는 내용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는데 막상 시험 보고 자기 점수를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어렵지는 않는데 점수가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은 분량이 너무나도 방대하잖아요. 배울 당시에는 알 것 같지만 이게 지나가고 뒤돌아서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 근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가 점수가 썩 잘 나올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내용을 몰라서 안 나온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웬만큼 이제 압니다. 내용은 아닌데 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이 5월이니까 6, 7, 8, 9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지다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좀 더 빨리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잊어먹는 기억이 좀 더 길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9월, 10월 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매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잊어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 안 나온다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력은 9월 달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점수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영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영어가 주로 한 문제 나옵니다. 영어는 이렇게 문제가 단독 문제 나오든가 아니면 지문 하나 나오든가 좌우지간 나오긴 나옵니다. 먼저 1번 봅시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번은 옳은 표현이에요. 2번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그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2번도 옳은 표현이죠. 3번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그 부분이 잘못됐네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됩니다.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4번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개발, 정비, 보호점을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을 말한다. 옳은 표현이고, 5번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5번도 옳은 편인데요. 우리 영어가 주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국토계획법 영어가 그런 대로 출제될 때가 많은데, 영어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돼? 제일 먼저 영어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핵심만 딱 찍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포인트는 뭡니까?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도시계획 포인트는 광역계획권 장기발전이야.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대도 맞게 나왔나 안 맞겠나, 그걸 봐야 돼요. 두 번째 나오는 계획이 뭡니까? 두 번째가 도시계획이죠. 도시계획 그러면 포인트가 두 가지요. 도시계획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광역시 구는 제외한다. 이거 첫 번째, 광역시 구는 제외.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구분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요. 광역시 구는 제외한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분한다. 이거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이죠.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포인트가 세 개 있죠. 첫 번째, 장기계획이고, 두 번째, 종합계획이고,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그러니까 장기, 종합,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세 가지만 주면 되고, 네 번째, 도시계획,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이죠.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함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 의미가 없고,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죠.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함정이 두 개 있죠.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다. 이 두 가지만 주면 되고, 그다음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계 얘가 나오게 되면 뭐만 주의하면 돼요? 함정 쓸 수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고 7번째 아까처럼 국가계획 그러면 국가계획은 두 가지 주의하면 되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즉 내용이 결정할 사항이요. 내용이 포함된 제외되니까 포함된 계획이다.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그러면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개념이 없고 9번이 무슨 얘기지?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여기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 그러고 그러면 10번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이게 와야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11번에 뭐가 나옵니까? 11번에 용도 지역 그러죠. 용도 지역 그러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문제 정지 그리고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그리고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세 가지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문제 정지 중복 지정 안 됨 그리고 도시관리계 결정. 그럼 이제 12번에 지구 나오겠죠. 지구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죠.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리고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중복이 된다. 그리고 도시관리계 결정이고 13번째 용어가 용도구역에 나오겠죠. 용도구역은 위에 있는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 관리계 결정이다. 이거 생각해야 되고 14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생기거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 거음별 등 용적률을 강화하자. 그리고 이제 15번째 뭐가 나왔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뭐 더 이상 함정 쓸 게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가 총 20개 있는데 함정 나올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인데 이미 어느 부분이 함정을 나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미리미리 연습해가지고 그 부분이 맞게 나온지 틀리게 나온지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찾아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81번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82번입니다. 자, 국계법령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수업 전에 자꾸 얘기했지만 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이 말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다 이 말은 똑같은 뜻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게 여러분이 설령 1번은 틀려도 이 81번 문제는 틀려도 82번 문제는 틀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82번은 상시입니다. 상시. 지금 정도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용도 구역, 개발정경, 시가조정경, 수산자보경, 도시정공경.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죠.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지구단위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지규제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6개가 암기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이거는 문제를 누구든지 맞춰라 보너스 형태로 주는 것이지 틀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문제 보면 1번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한다 이거죠. 주거지역을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2번 보존 녹지 일부에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한다 이거죠.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 이 얘기고. 3번 근린 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용도 지구 지정한다. 4번 도시자원공격 해제한다 이죠. 도시자원공격 지정도 도시관리계획이고 해제도 도시관리계획이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한다.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은 도시관리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이 됐고요. 83번입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용도, 지역 등으로 지정 고시하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결정 고시 본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시지역 결정 고시를 보는 거 몇 개? 6개 반드시 암기하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연접된 항만구역. 두 번째, 도시 연접된 어항구역. 세 번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네 번째, 택지개발지구. 다섯 번째,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여섯 번째, 도시개발구역. 단 취락지구하고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구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주택법 위한 투기 과열지구 진행한다고 도시적 안 됩니다. 83번이 중요 부분이니까 이게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인가? 원래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지정하는데, 자, 지정 절차상의 특례 가지고 첫 번째 뭐 배웠어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그럼 두 가지 딱 생각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다 또는 다르다 또는 둘 이상 걸쳐 있다 또는 둘 이상 이웃하고 있다. 이거죠.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을 때는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거죠.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대신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둘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그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례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뭐 배웠습니까? 두 번째, 도시지역의 결정을 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첫 번째겠죠. 도시지역에 연접된 항만구역. 두 번째, 도시지역에 연접된 어항구역. 세 번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네 번째, 택지개발지구. 다섯 번째,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여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인데 얘는 주의할 것은 단 해가지고 단 취락지구나 또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관리지역 안에서, 관리입니다. 관리. 세 번째 관리지역 안에서 했죠.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보고, 관리지역 안에서 보존산지로 지정고시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이 부분 출제 잘 되니까 정리 잘 해놓기 바랍니다. 문제 답은 5번이었고, 84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건폐율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 여러분 아직까지 암기 안 돼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암기해야 됩니다. 많다 이러지 말고, 이 건폐율 용적률은 이것은 응용이 아니고 단순 암기입니다. 그 단순 암기 못해서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건폐율까요? 건폐율 그러면 건폐율 첫 번째, 주거지역 건폐율 얼마입니까?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녹지 20. 그 다음에 관리지역 가게 되면 계획관리 40, 생산관리 20, 보존관리 20, 농림 얼마 20, 자연환경 20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법률 아닙니까? 법률. 대통령령에서 이제 나누면 되죠. 주거지역 그러면 얼마입니까? 5, 5, 6, 6, 5, 7, 상업지역 9, 8, 8, 7, 공업지역 7, 7, 7, 녹지 2, 2, 2.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 못해서 한 문제 틀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반드시 암기, 반드시 암기. 용도지역별 용적률 그러면, 자, 주거지역 얼마입니까?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은요 1500, 공업지역이 400, 녹지 100입니다. 100, 녹지 100. 여기까지 도시죠. 관리지역 가면 계획관리 100, 생산관리가 80, 보존관리 80 이러면 관리죠. 농림지역이 80, 자연환경 80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주, 상, 공, 녹이 좀 세면 되죠. 주거죠. 앞에는 빼고 D만 암기하면, D만 암기하면. 주거지역 출발은 말하고요. 100,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200, 250, 300, 500 암기하시고, 50씩 가잖아요. 100, 150, 200, 200, 300, 50씩 올라가요. 마지막이 500이고. 상업지역은 1500, 1300, 1100, 900, 200씩 다운되고 200씩. 공업지역은 300, 350, 400, 50씩 올라가죠. 녹지지역이 80, 100, 100 그러니까 이 80 얘가 규제가 강하구나.
얘가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다? 보존 녹지다. 이런 식으로. 관리는 그대로 180, 80, 80, 80. 그래서 이거 암기해서 한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되니까 건별, 용적률, 암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답은 3번. 자연환경 보존적은 건별이 20이죠. 20이야. 85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지구 지적 목적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특정 개발 기능입니다.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특정 기능을 위해서 봐요. 뭔가 특정 또 다른 목적 특정 기능 위주로 개발한다. 특정 개발이죠. 최저네 최저가 높게 갑니다. 높게. 그래서 토지용을 고도하고 경관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다. 최저한도 그래야 높게 가요. 맞는 말이죠.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들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서 이게 보호 보존이네. 미관유지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문화재 쭉 가게 되면 미관유지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문화재 쭉 가니까 보호 보존 나왔죠. 이러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입니다. 자 자연취락입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취락 정비 좋아요. 시가지 경관이다. 주거 기능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 도시 경관 보호한다. 시가지가 있고 도시 경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가지 경관이다. 시가지 경관. 그래서 같은 글자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찾으면 충분하겠고요. 용도지구가 매번 한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용도지구 해봤자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용도지구 그럼 첫 번째 자 용도지구 뭐가 있습니까? 경미 두 번째 보시개 세 번째 거치 네 번째 방방특이죠. 경미 보시개 거치 방방특 경관보호 미관유지 각종 보호하고 시설 보호하고 개발진흥이죠. 높이 제한하죠. 취락정비죠. 이것은 방지니까 재예방이고 화재 예방이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쓰면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경관 이 안에 같은 뜻이 다 있으면 자연경관 그 말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관지구는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중심지니까 토지 용도가 높은 거 역사문화 자 일반 있고 보존지구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인데 이 두 개가 약간 애매하니까 이 두 개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출발은 어떻게 나온다고 문화재 해가지고 쭉 가게 되면 하나는 미관유지 쭉 가면 하나는 보호보존 미관유지로 떨어지면 역사문화 미관지구고 보호보존 떨어지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고 시설보호지구는 뭡니까? 이게 학교시설도 공용시설도 항만시설도 공항시설 학공항공 개발진흥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취락지구가 자연취락 집단취락 시가지 방제 자연방제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얘도 중요시설 보존지구 여기서 중요시설은 뭡니까? 그러면 국방상 중요시설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최고 그러면 최고는 최고 한도를 규제하니까 얘는 낮게 가는 거고 최저는 최저를 규제하니까 얘가 높게 간다 이런 얘기고 자연취락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취락 정비고 집단취락이 개발지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취락 정비고 나머지는 딱히 더 설명해야 될 내용이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적 목적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는 자 용도 지구안의 행위자도 종종 물어보니까 용도 지구안의 행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 지우고 다시 자 첫 번째 우리가 줄였던 게죠. 고도지구 행위자는 고도지구는 뭘 한다고요?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고도지구 높이를 뭘 한다? 도시 관리 계획. 그래서 거더리 그랬죠. 거더리 도시 관리 계획으로. 두 번째 여기 있는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이다. 국토개혁법 시행령. 여기 있는 집단취락지구는 무슨 법이다? 개특법이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이다. 또 이제 공항시설 보호지구 무슨 법이냐? 항공법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 말고도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예정 방화지구, 방화입니다. 방화지구 무슨 법이냐? 건축법이다. 건축법.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전부 다 뭐로 간다고요? 기타는 도시계획 처리를 간다. 이런 정도만 정리해줘도 한 문제 무난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85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86번 국계법령에서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는 가볍게 봅시다. 개발지역은 누구? 국장. 시가조정격은 시도지사. 3번 국가계 연계해서 시가조정격 지정변경 필요하면 누구? 국장. 4번 도시제한공격 국장. 말이 안 되죠.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수산점 보호격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87번 국계법령상 다음 자료를 보고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 계산은 얼마냐? 자, 자료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실전 가서 계산 문제 나오면 어렵고 쉽고 떠나가지고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는 합격을 해야 돼. 고득점 하면 안 되는 게 합격 점수가 넘쳤을 때 그 다음 푸는 것이지. 일단 합격 위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패스, 통과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풀어야 돼. 다른 거 먼저 풀고 시간 걸리니까. 그럼 다른 거 다 풀었다 합시다. 다음 자료 보고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을 계산하면 얼마냐? 연면적 계산 이거 산수입니다. 산수. 그럼 연면적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그러면 연면적이요. 자료에 대지 면적 용적률 다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1000제곱미터에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네. 1000제곱미터인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에 띠 모양인 근린 상업과 준축에 걸쳐 있다. 자, 띠 모양인 근린 상업과 준주거에 걸쳐 있다. 그러면서 자 근린 상업에는 600이고 준주거에는 400이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해당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했다. 근린 상업의 건폐율을 갖다가 70을 주고 근린 상업의 용적률을 100을 줬다. 이 부분 다시 합시다. 그러면 이거 말을 바꿔야 되겠네. 이거는 얘를 갖다 1번 해야 돼. 1번. 자 문제 80 지워버려야지. 자 문제 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국계법령상 다음 자료를 보고 이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자 1000제곱미터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의 띠 모양인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에 걸쳐 있다. 자 읽어볼게요. 일반 상업에 600이 걸치고 준주거에 400. 이거 간단하게 이거 도로 띠 상업이죠. 660이 하는 큰 쪽 건폐율 용적률 가중 평균 이 얘기인데 해당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했다. 일반 상업 건폐율은 70이요 용적률은 100. 준주거는 건폐율 60이요 용적률은 500이다. 이랬을 때 연면적 찾으라. 이 연면적은 너무 쉬워. 이러면은 자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그러면 그냥 연면적이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연면적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얘가 지금 1000 가지고 있는데 일반 상업에 600이 걸렸고 준주거에 400이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용적률이 일반 상업 용적률이 1000이네. 그럼 10이네. 준주거 용적률이 500이면 5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여기가 6000 나오고 얼마 나옵니까? 5, 4, 20, 2000 나오고 그러면은 연면적은 간단하게 얼마입니까? 연면적은 8000제곱미터 8000제곱미터 너무 쉬운 문제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연면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연면적은 8000인데 자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합시다. 이 대지에 적용할 가중평균 건폐율은
가중평균 용적률은 이러고 따지면, 자, 먼저 가중평균 건폐율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인데,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하면 건축 면적이요. 대지 면적이 아까 얼마 주고 1000 주고, 건축 면적이 아까 했죠. 자, 대지 면적 600. 자, 일반 상업 600에다가 건폐율은 몇 프로입니까? 70%. 그러면 600 곱하기 0.7 하면 되죠. 플러스 준주거는 대지 면적이 400, 용적률이 0.6이네. 건폐율이 0.6. 그러면 뭡니까? 6, 7에 42, 420 플러스 6, 4, 24, 240 하면 얼마 됩니까? 660이 됩니까? 그러면은 가중평균 건폐율은 몇 프로다? 66%다. 이러고 찾는 거고.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 용적률은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비례죠.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하면 연면적이요. 대지 면적 아까 얼마 나왔고? 1000 나왔고.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 연면적인데, 자, 600이 아까 몇 프로요? 1000. 6000 나왔죠, 6000. 그래서 6000 플러스 6000 플러스 400에 500%는 2000이죠. 2000. 그러니까 1000분의 얼마 나왔다? 1000분의 8000이 나왔다. 그래서 용적률이 몇 프로다? 800%다. 이렇게 연면적 찾는 문제 또는 건폐율 찾는 문제, 용적률 찾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산 준비는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고요. 88번 볼게요. 국계법령상 개발이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을 틀린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는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자 형질변경 먼저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얼마입니까? 10,00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얼마입니까? 30,000제곱미터 미만. 보존녹지는 얼마고요? 5,000제곱미터 미만. 이게 도시지역 안쪽. 도시지역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관리가 30,000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도 30,000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 13,500, 33,500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시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관리 농림이 3만 미만,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 거쳤을 때, 자, 이쪽은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자연녹지에서 허가받으려면 10,000 미만이고, 계획관리 허가받으려면 3만 미만인데 이번에 이렇게 걸쳤다.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를 따르고 계획관리는 계획관리 따릅니다. 각각 지역 기준을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이쪽이 얼마 나와야 돼요? 10,000 미만 나오고 이쪽은 얼마? 3만 미만 나는데 두 개 합입니다. 총합이 큰 쪽 얼마요? 3만을 초과하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일에 8,000이고 여기가 마일에 25,000이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3,000이니까 허가가 안 나온다고. 두 개 합이 큰 쪽 3만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암기하시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 좀 해둬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관리지역이 만이 아니고 3만 미만 그래야죠. 그 다음 문제 89번입니다. 국계법령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립과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무단계획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2번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을 포함해 수립한다. 이것도 당연하네. 3번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 시기는 재원조작계,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 완료시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당연한 말 써놨죠.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걸로 본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어른표현에 5번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구 시다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은 해제된 걸 본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하고 몇 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몇 년? 1년. 평소에 뭐라고 암기했어요? 기원합니다. 아니면 기삼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원이죠. 기원합니다. 기반시설 1년입니다. 1년.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원합니다. 다음 날 기억해야 돼요. 90번입니다. 90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 틀린 거네요. 또 반드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반드시 나온다. 그죠? 자, 1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실로부터 10년 내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할 수 있다. 좋아요.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지목이 되니까. 2번. 위 일의 경우 실시기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매수 청구가 할 수 없다. 어린 표현이 안 되죠. 3번. 매수 문제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시설채권은 누구만? 지자체만. 국가는 빼야죠. 국가 빼고 지자체만. 틀렸네요. 4번.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한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조 시, 군, 절에로 정한다. 10년 이내에서 절입니다. 5번.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하려고 2년 내에 사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이거죠. 시설로 일단은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고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죠. 10년.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가세요 매수 청구인데 첫 번째 주의할 것 일단은 10년 암기하고 10년 내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의 인가가 나면은 매수 청구가 안 돼요.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매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합니까? 그럼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누구겠습니까? 공사할 사람이지. 시행자지. 그러면 시행자가 원칙은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 법에서 시행자가 법에서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지정된 시행자한테 이 법이나 타법에서 이거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한다.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매수 청구 받은 자들은 언제까지 암기하죠. 암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과를 알려줍니다. 한다 만다 산다 만다 매수를 통보하고 통보하는데 뭐라고 통보했냐 뭐라고 했냐 거부하겠다 또는 매수하겠다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내에 사야 된다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내 매수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 매수를 안 해주면 자 거부 결정했다 그러면 거부 결정했으면 허가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요. 허가 받아서 개발합니다. 근데 2년 내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얘 또한 허가 받아서 개발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개발이 큰 개발은 안 된다 그랬죠. 3층 이하 되는 단독 여기서 3층 이하는 가설 개념 또 3층 이하 되는 1종 건설 또 3층 이하 되는 2종 건설 2종 건설에서 4가지는 제외죠. 단란주점, 안마실소, 놀이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실소, 놀이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빼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공작물 그러면서 이거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매수합시다. 매수택은 뭐 줘야죠? 당연히 현금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 줄 수 있다?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이 또 문제니까. 채권은 누구만 발행한다? 누구만? 지자체만. 아까처럼 누구 나오지 마라? 국가 나오지 마라. 지자체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유를 묻게 되면 언제 발행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채권 받기를 원하더라. 원할 때. 두 번째.
원치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 3천만 원 초과되면 초과되는 금액, 또 비업무용 3천 초과되는 초과되는 금액은 채권 줄 수 있다. 근데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왜 10년 이내? 이 맞추라 했죠. 처음에 10년하고 20년 맞춰놔야 돼요. 10년 이내에서 절해. 이자율은 모든 채권의 이자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절해. 그러면서 이 채권의 발행 절차죠. 어떻게 발행해요?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있으면 쓰고 이 법이 없다. 누가 발행했다?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지방재정법에 있다. 지방재정법. 이러면서 얘가 이제 매수하죠. 얼마 줘요? 매수 가격. 어떻게 사요? 매수 절차. 매수 가격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있으면 쓰고 이 법이 없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간다. 몇 년이 됐다? 20년.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됩니다. 이 제도는 시험 문제 매년 나온 제도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91번입니다. 91번. 국계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로서 필요하지 않는 절차는, 자, 국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필요하지 않는 절차. 한번 생각해봐요. 자, 절차하면 별거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가, 지가 급등하는가. 첫 번째 뭐 하겠죠? 조사겠죠.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조사. 그리고 뭐 한다? 심의한다. 중앙도시의 심의.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해서 뭐 한다? 공고한다. 공고. 그리고 뭐 한다? 통보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끝나네. 첫 번째, 지가 동향조사. 조사를 해야죠.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 없습니다. 세 번째, 중앙도시의 심의 있죠. 네 번째, 관보에 공고한다. 당연히 해야죠. 다섯 번째, 시도에게 통보한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청취나 협의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 92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신청했지만 불허가 처분 받은 경우 효과가 틀린 거. 1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한 달 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한 달 내 누구한테? 시군구지. 시군구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이의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이 시군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한다 그래야지. 틀렸네. 2번,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한 달 내 시군구청장에게 당해 토지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좋아요.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3번,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토지가의 30%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좋아요. 2년 30%. 4번,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되니까 할 수가 없고. 5번,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계약 체결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일단은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했다. 유효냐 무효냐? 무효다. 근데 거기서 이제 판례가 나오면 판례 그러면은 자,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인 계약이면 확정적 무효.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 안 할 걸 의사표시 명백했다. 확정적 무효. 그런 경우만 아니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93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암기되어 있죠. 뭡니까? 중, 또 국, 중국, 그 다음에 뭡니까? 정부, 그 다음 긴급, 뭐 한다? 협의한다. 중국 정부 긴급 협의다. 그러면 중이 뭡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거. 국은 뭡니까? 국가가 개발하는 거. 정부 출연기관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 천재지변 긴급히 시행하는 것. 자, 협의가 안 됐다. 누구? 시, 도, 대도의 시장 간에. 이거는 뭐 암기하지. 그러면 2번 보면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10만이 아니고 얼마요? 30만. 30만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청 요청한다. 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말이 뭐라고? 이 말이 각부 장관이라고. 그러니까 기획재정장관 이렇게 표현해도 어려운 표현이 됩니다. 좀 조심하세요. 94번입니다. 토지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자, 개발계획의 내용에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그랬죠? 지구단위 빼고 다 있는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했다.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생각납니까? 뭐라고요? 순, 대, 사, 기. 여러분 암기할 건 좀 해야지 방법 없어요. 순이 뭐였어? 순이 순환개발이죠. 순환개발. 순환개발. 대, 임대주택 아닙니까? 임대주택. 임대주택 건설의 대. 사는 뭐예요? 수용사용의 사입니까? 기가 뭡니까?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해가지고 순대사기. 자, 그럼 찾아보세요. 몇 번에 있습니까? 미음했죠, 미음.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담객이 있고, 비읍, 수용, 사용의 사가 있으니까, 미음하고 비읍이니까 답은 3번. 순대사기 암기합시다. 순대사기. 순환개발의 순, 임대주택 건설의 대, 수용, 사용의 사,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기, 순대사기. 암기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5번 가게 되면 95번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 중 토지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총수 2분의 1 해당 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시행자는 간단하게 뭘 물어봤습니까? 이거죠.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까?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을 방지해서 민간 시행자는 면적 얼마를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 뭡니까? 소유하고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 뭘 받아라? 동의받아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수용사용 할 수 있다. 수용권 남용 방지. 그럼 그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3번이죠. 3번. 자, 1번은 도시개발조합은 민간이지만 조합은 수용 방식 할 수 없으니까 탈락이고 3번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 면을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행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얘가 민간입니다. 96번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지정권자인가 받는다.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가 합니까? 누구? 그러면 개발법은 누구? 지정권자인데 유일하게 이거 아닙니까? 환지계 인가는 누구요? 그러면 환지계 인가는 특도, 시군구. 이거는 잊지 맙시다. 환지계 인가는 특별자치도, 시군구. 1번 틀렸네. 1번. 2번 환지계획은 정전토지 환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환경. 위지면 토수리 환이죠.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3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환지계에 대해서 인가 신청할 때는 미리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4번 시행되는 환지 정하지 않을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당해 토지 사용 수익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 일정한 기간은 30일 이상 기간 두고 30일 이상 기간 두고 5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97번입니다.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토지개발구역 토지에서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예정지는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임의적. 2번 예정지 지정은 토지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이전시킬 목적으로 한다. 이건 아니죠. 자, 예정지 지정되면 정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영위권이 예정지로 옮겨가지만 뭐는 처분권은 정전 토지에 그대로 있으니까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사용수익권만 잠시 이전하는 겁니다. 2번 틀린 편이고 3번 환지 예정지 정전의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정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예정지의 정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정전 토지 그만 써야죠.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사용수익해야 됩니다. 어른편 4번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그 예정지에 대해서 당해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죠. 무슨 얘기냐? 환지 예정지를 정할 때 소유자만 옮기지 말고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도 같이 정해줘도 됩니다. 이런 뜻이고 5번 환지 예정지 정전의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권리행사 방해해서는 안 되죠. 수, 인, 의, 무 틀린 것은 2번이네요. 98번 환지 처분과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시행되는 환지 방식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계서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어려운 표현이고 뭐 답될 질문이 아닙니다. 2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사를 받을 때 지정권자의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할 때 며칠 내 환지 처분 며칠 60일 암기해야 돼요. 60일. 3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확정할 때는 환지 개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알리고 공고합니다. 좋아요. 4번 청산금 후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좋아요.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네, 그 말도 좋고 5번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알리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예, 환지 등기 신청은 시행자가 촉탁해야 되는데 촉탁 신청해야 되는데 문제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아니고 14일 내죠. 14일 내. 환지 등기 신청은 14일 내고 그리고 도정법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그 차이 좀 구분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개발법 내용 받고 다음 이제 도정법부터는 잠시 쉬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